야, 말 끝나기가 무섭게 나 능력 안 돼요. 빵 먹을 능력 안 돼요. 라고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불쌍해지시는 거예요, 자꾸. 하지만 그럼요.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되시는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렇죠. 잼텍 다이아몬드, 잼텍 보석백화점의 앤드류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앤드류 리 대표님. 앤드류 랜드,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다른 분 나오신 줄 알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석을 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대표님의 능력은 뭐 이미 타운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뭔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보석에 대한 얘기한 능력은 제가 자신 있어요. 아, 진짜요? 방송에 나와서 하루 종일 하려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것 빼놓고는 뭐 별로 능력이 있나 모르겠어요. 매장 금고 안에 네. 보석이 아니라 현금과 금괴가 가득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에 현금도 없고 금괴도 없죠. 요즘은 저축했던 거를 다 꺼내 쓰는 그렇죠. 실정이라. 아무래도. 농담입니다. 네. 자, 오늘 잼텍 다이아몬드의 앤드류 대표님과 할 텐데요. 네. 8월에 이제 처음으로 또 모시게 되는데 8월 달 무슨 이야기 해주실 네. 거예요? 저는 차를 타서 딱 시동을 걸면은 모 방송만 나와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진행자 두 분이서 하는 소리가 이 더운데 왜 하필이면 그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하마 얘기만 하시냐고. 좀 시원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오늘은 8월 달이니까 8월 달 탄생선 얘기를 할까? 네. 아니면 지난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루비, 블랙 아니죠 흑태자의 그 루비를 얘기를 할까? 아니면은 그런 세 가지를 준비하고 왔는데 오다가 생각하니까 시원한 데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럼 저쪽 북쪽으로 가자. 소련, 러시아, 네. 크레물린 쪽으로 가면 시원하지 않겠냐. 거기서 그래서 보석이 오늘- 나와요? 예? 거기서도 보석 나오는 보석이 게 있나? 나오냐고요? 네. 제가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네. 제가 이 재밌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제가 각색을 했는데 왜 각색을 했냐면은 여기 오면 시간이 너무 짧아. 나한테 한 2시간씩 줘야 되는데 20분 주고서 엄청 생색하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세렝게티 가실 게 아니고 이제 크렘린링 갈 건데 제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제가 여기 방송을 하고 가서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직원들한테 한마디 들어요. 네. 왜요? 사장님은 가서 어떻게 홍보를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오냐고. 그쵸. 이 보석 얘기만 하고 오니까 네. 뭐 그래도 좋아요. 까짓 네. 거뭐 어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옛날에는 소련이에요. 네. 지금은 러시아. 여러분들이 모스크바에 가면은 어디부터 갈 것 같아요? 답 기다리면 시간 걸리니까 내가 답을 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내부 장식이 네.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오. 건물 내부 장식이 다. 네. 특히 보석 그 우리가 말하는 호박이라는 거로 장식되어 있는 그 호박방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 옛갓제린 궁전이라고 그래요. 그 네. 궁전 전체가 호박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볼 때가 뭐냐면 황금빛 도무로 되어 있는 그 랜드마크 성 이삭 성당. 네. 유명하죠. 예. 이 러시아 볼 거 많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미타주 박물관. 네. 아니면 해전 승리를 기념하는 그 바실리에프스키의 그 로스탈 등대. 네. 전 다 갔다 왔습니다. 이야. 그다음 다섯 번째 예. 아니면 백조의 호수 발레 공연장을 갈 것이냐. 오호.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빨간 광장이라고 하는 붉은 광장 그쪽에 있는 크레밀린 궁을 가야 돼요. 그렇겠죠. 거기에서도 우리 여행사들이 그걸 안 가는 것이 돈이 안 돼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권유를 해주고 싶은데 그 크레밀린 궁전 바로 앞에 네. 네. 보석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모든 보석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어요. 어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고흐란이라고 그래요. 고흐란. 고흐란. 러시아의 보석을 관리하는 창고. 창고. 네. 오. 영국 보석을 둔 데는 그 영국의 시계타반에다가 둔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네. 이 제정 러시아 대영 제국, 네. 제정 러시아 네. 뭐 그런 앞자가 뭐 붙는 그런 큰 옛날에 한참 날리던 나라들이 네. 보석을 전국 각지에서 다 긁어 모아서 그런지 네. 많아요. 네. 아까 동우 씨가 거기서 보석 나와야 하는데 물론 보석도 나와요. 오늘은 나오는 얘기 아니라 네. 이미 몽땅 긁어놓은 걸 갖다가 신나게 팔아제낀 얘기. 멍청한 정부 고급 관리들 때문에 손해본 얘기를 하는데 네. 각색이라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혹시 소련 분들 저한테 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일단 네. 크레물린 궁전에 가셔서 꼭 빠뜨리지 않고 가서 보셔야 될 거. 그 볼거리가 고흐란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은 국가보관소. 국가보관소. 그러면은 상당히 좀 그래요. 좀 어때 무슨 국가 기밀 보관이나 정치적인 거니까 무슨 뭐 무슨 보석이 네네. 아니라
무슨 무기 같은 거를 보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네. 제정 러시아 시절에 있었던 그 황제의 황실 네. 보석들, 네. 세공품, 또 러시아 왕족들이 타던 마차, 또 칼, 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보석들, 왕관들, 다이아몬드. 저는 어느 나라 가든지 가게 되면 그 우선 그 뮤지엄을 가거든요. 박물관이 중요하죠. 박물관 중에서도 그 안에 보석 박물관이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소련, 러시아, 제정 러시아에 있던 그 보석들을 봤는데 칼에도 이건 칼이 아니라 보석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저 칼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 그 정도로 보석이 많이 붙어 있고 마차가 달려가는데 마차 주변에 있는 그 보석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불려 있는 보석들이 네. 뭐 한 가지가 아니라 막 여러 개를 그냥 다 많죠. 주렁주렁 단 거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 크렘린 궁전에 있는 고흐란 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고흐란 알마즈니 펀드라고 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펀드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이아몬드 펀드라고 하는 게 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보러 갈 것인데 여기에는 뭐가 되어 있었냐면 1914년도 러시아가 1914년도에 상테부르크에서 모든 보석을 갖다가 크레물린으로 이송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송할 때 무슨 뭐 자가용 뭐 택시나 아니면 자가용 비행기 하나로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군추럭으로 옮겼겠네요. 군추럭도 아닌 기차로 와요. 아 기차로요. 기차로 오는 게 그게 다 꽉 찬 보석이에요. 야. 그런데 문제는 하여튼 이 러시아가 그 당시에 재정 상태가 비실비실비실해져 가지고 막 그냥 넘어갈 때예요. 네. 그러면 그때 누가 제일 좋냐면은 네. 끝발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볼셰비키라고 하는 사람들. 네네. 그 사람들이 1920년도에 소련의 권부예요. 권력자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이 펀드 그 이후에 이 펀드가 만들어졌는데 1914년도에 모든 보석이 생테부르크에서 크레물린으로 이송 왔을 때에 일부 보석들이 이제는 도난당하기 시작해요. 알면서 몇몇 황족들에 의해서 그 해외로 반출되기도 하고 빼돌리기 시작하는구나. 날아가기도 하죠. 예. 제가 혼자서 얘기하니까 동훈 씨가 심심한가 봐.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끼어들면 네. 분명히 또 끝나고 나셔서 시간이 모자랐어라고 얘기하실 거라서 미리 알고 계셨어. 저는 알죠. 그래서 들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국 그 왕족들에 의해서 네. 해외로 반출되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돈이 재정이 딸리니까 황족들의 그 개인 보석들이 개인으로 갖고 있던 것들이 몰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볼셰비키들이 잠깐 발음이 약간 좀 이상적이던데. 새끼들 때문에요. 이 전 세계적으로 혁명의 불길을 지피고 또 황폐해진 나라 국가를 권력을 지탱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돈은 없으니까 슬그머니 빼서 뽑아서 다 팔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황실의 보석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얼마나 웃기게 보석이 딱 빠져나가냐면은 이 보석 반출을 이게 밀수가 공공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관리하는 게 제대로 안 됐을 테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외교부, Foreign Ministry, 그래서 그 당시 외교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인터내셔널 그 코민테론이라고 이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코민테론에서 정식적으로 반출되고 팔려 나가는 거예요. 이 코멘테른에 그 당시에 서유럽 지국이 독일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 그 주권자가 누구냐면 레닌이었는데 레닌이 이 가명을 준 제임스라는 코민테른에 있는 제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 그거 좀 빨리 팔아서 돈 좀 만들어. 지금 돈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제임스라는 친구는 이 가명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무식하고 미적 관계가 없고 아주 그랬냐면은 그냥 보석을 볼 줄 그때 참 제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볼 줄 모르니까 쓱 봐서 우선 눈으로 봐서 큰 것들 막 그거 다 그냥 외교관 가방에다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팔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소련이 얼마나 밀반출이나 이런 것들이 비공식으로 성행했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랬겠죠. 예를 들어서 그 군부가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소련 군부가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냐면 황제가 그동안에 우리의 보석, 우리의 돈을 강탈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강탈품들이 노동자와 농민들한테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아까 말한 그 보석 다이아몬드 펀드에 있는 보석을
진열해서 이 국민들한테 구경을 시켜주려고 네. 그 모든 보석을 꺼내놓고서 그거에 몇 년도냐면 1927년도예요. 12월 달. 네네. 엄청 추운 엄동설안에 네. 이거를 갖다가 진열해 놨는데 그거를 보려고 전 국민 백성들이 줄 서서 그 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백성을 위해서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오. 사실은 왜 그랬냐면은 이걸 네. 진열해 놓고서 다른 특명이 있었어요, 안으로. 뭐예요? 야, 구매자 찾아. 아. 돈이 필요하니까 돈 만들려고 구매자 찾아. 쇼케이스 한 거네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교 공관들도 다 오고 네. 겉으로는 줄 서서 백성들이 구경하지만은 안에서는 먼저 각 나라 외교 공관들 와서 사갈 거 막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큰 오퍼가 제한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예. 그런데도 그 당시에 팔린 게 대략 9kg의 보석이 팔렸다고 그랬어요. 9kg. 9kg요? 다이아몬드 1캐럿이 0.2g이에요. 예. 9kg면 9천. 그러니까 정말 순수 보석만 그렇죠. 9kg이라 그러면 근데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이스라고 하는 무역회사 트레이딩 컴퍼니에 팔렸는데 네. 더 웃기는 거는 예. 이 보석들이 팔려나가지고 좀 두었다가 나중에 비싸질 때 팔지. 네. 다음 해에 막바로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 팔렸어요. 어허.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 뭐가 있었냐면은 러시아의 그 최후의 황비라고 하는 네. 니콜라이 2세예요. 네네. 그분이 최후의 황비라는 사람 알렉산드라 표드로브나 네. 표드로브라는 예. 사람 그분의 왕관 네네. 또 결혼식용 왕관 네. 평상시 쓰는 왕관과 결혼식 왕관 네. 그분 거 보석 한 120 정도 런던 경매장 2년 후에 다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소련의 당시 소련에서 이제 그거를 구매한 회사가 그렇죠. 2년 후에 다시 네, 크리스 2년도 경매에 못 이제 끝나고 올렸다. 하려고. 아. 그러니까 지금 소련에서 얼마나 돈이 궁했으면은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때 보석을 수거하고 보석을 판매하고 하는 거는 최소한도 역사적 가치라든지 보석의 값어치라든지 있어야죠. 이거는 보석 값어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술적인 값어치, 네, 역사적 네, 값어치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밀자무식의 무식한 놈들이 그걸 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쓱 봐서 보석이 비싸니까 금은 안 비싸다 그러니까 네. 왕관이 많이 있는데 왕관 가져가면 가져가기가 외교 행랑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때려 부셔가지고 알맹이만 뽑아가지고 가고 금은 안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망가진 역사적 보석들 이런 게 너무 많다라고 많죠. 볼 수도 있네요. 엄청 많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또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어떻게 매겼냐면은 그때 그동안에 그 국민들은 엄청 뺏기고 네. 먹고 살기 힘드니까 황족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족들에 관련된 거라면은 그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네. 이러한 만행을 그 당시에 소련 통상부 그 장관이 이제 저지하기 시작해서 아까 그 말하는 그 다이아몬드 펀드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스탈린이 1934년 20년 정도 한 14년이 흐른 다음에 반출부터 정식으로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네. 그분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스탈린이 하면 황실의 그 자질구레한 그 장신구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자질구레한 네네. 황실의 보석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술성이나 역사적이나 이런 걸 값어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네네. 이게 어떻게 배가 아프냐면 실제적으로 그걸 팔아서 받는 그 이익에 비해서 네. 공산당의 위신이 크게 손상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극단적으로 국제적인 정치를 갖다가 또 힘을 갖고 또 네. 경제적으로 자기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팔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못 팔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네. 그 당시에 그냥 소련에서 갖고 있던 그 왕관이 네. 대략 몇 개 있었냐면은 773점이었어요. 왕관만. 왕관만 네. 713점이에요. 오,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한 왕이 그 당시에 등극을 한다. 할 때는 그분을 위해서 따로 만들고 네. 아까 말할 때 취임할 때 거 또 나중에 평상시에 쓰는 우리도 모자도 우리 그렇죠. 골프 칠 때 모자 뭐 있잖아요. 네네네. 뭐 밥 먹을 때 쓰는 거 그 식으로 네네. 많이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일단요. 그걸 다 빼서 알맹이 뽑아가고 팔아먹고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거가 지금 현재 알마지노 펀드, 다이아몬드 펀드 아까 말한 보석방에
가지고 있는 것이 114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뽑혀서 때려보셨던 것들 그 모든 보석들이 네. 사진이 찍혀서 그 사진도 보관되어 있어요. 그 방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 소련을 그 예전에 소련, 러시아를 가면은 네. 네. 아까 말한 그 유명한 뭐 대성당, 삼계성당 뭐 이런 거 여러 군데 볼 게 많겠지만은 네. 네.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이 크레물린의 그 입구에 보면은 네. 그 무기고 박물관이라고 박물관이 또 따로 있어요. 무기만 박물관, 무기고 박물관 그 안에 있으니까 네. 무기고 박물관에 들어가서 제 여기 그때 20불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 보고 왔지만은 네. 가시면은 그 알마제이느 펀드, 다이아몬드 펀드, 뭐 쉽게 말해서 보석 펀드를 가서 구경하시면은 엄청나게 좋지 않겠나. 그냥 남아 있는 것도 그 정도니까 사실 예전에 원래 있었던 걸로 하면 더 엄청난. 저는 그냥 크렘린 궁전에 네. 그냥 보석이 대충 깔려 있는 그 네. 안에 뮤지엄을 보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데도 처음에는 신기해서 막 열심히 구경을 하다가 이 방 들어가고 저 방 들어가고 나중에 다 돌고 왔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석 너무 보석만. 많아서. 아니 이렇게 마차가 네. 왕실에 타는 마차, 뭐 황제가 타는 마차도 있지만 또 황비가 타는 마차 있고 또 네. 애들이 타는 마차, 심지어 유모차도 봤는데 네. 유모차에도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다이아몬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박, 루비, 뭐 다이아몬드 엄청 뭐 많죠. 그냥 다양한 게 다 네. 그렇게 있었던 얘기잖아요. 동훈 씨, 제가 네. 사실 이거 천천히 얘기하면은 5시간짜리고 빨리 얘기하면 2시간짜리를 각색해서 지금 막 그냥 읽어 나가는데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대표님 2시간 가면 죽어요. 그래서 근데 참 제가 저 러시아를 가서 구경을 해봤어요. 네. 북유럽 여러 군데도 다녀보고 많이 이제 또 다녀봤는데 참 이런 큰 나라들은 대국은 대국인 것이 그렇죠. 볼 것도 많고 스케일이 다르죠. 거기면 그 말하는 그 황금빛 돔이라고 하는 그 랜드마크 성 이삭 성당 네. 사실 그거 하나만 봐도 하루 종일이고 전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 네네. 와, 엄청 큽니다. 가봤더니 아 근데 너무 예.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호감 국가가 돼가지고. 그러게 그렇죠. 말이에요. 네. 예전에는 그래서 막 문학적 맞아요. 그다음에 뭐 이런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네. 좋았었는데 사실 너무 비호감이라 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죠. 지금 전혀 안 들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 음악을 방송국에서 많이 트지만 그 중요한 음악들이 네. 다 그 옛날 소련 음악들이 많아요. 아 그럼요. 우리 한국에서 영화 만들 때 뭐 백만송이 뭐 이런 그 주제곡 같은 것들이 다 그 소련 음악들이거든요. 그 대문화가 얼마나 그 위대한 작가들부터 작가들도 시작해서 네. 작품도 그렇고 하는데 아 요즘은 공짜로 가라고 해도 별로 안 가고 싶을 근데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거는 그렇고 저기 동우 씨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 홍보는 안 하고 지금 여행사 홍보만 시간했거든요. 네. 그 시간 다 앞으로 되는데요? 다음에 시간 내서 틈내 가지고 재밌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이 안 하시고 한번 혼날 것 같아서 미리 한마디 하고 가야 돼. 대표님이 안 하시고 간 걸 저희가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지금 뭐 세일하신 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세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요즘에 경기가 뭐 썩 좋질 않아요. 네. 심각하죠. 솔직히 네. 고백해야지 뭐 거짓말하면 안 되죠. 뭐 네, 그럼요. 잘 된다고 해. 네. 물론 잘 되는 거는 그동안에 오랜 단골 손님들이 오셔서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이럴 때에 오시면은 네. 저는 항상 그 제 얘기인 거예요. 세일 때 기다리지 마시고 생일이다. 뭐 또 아니면은 애니버서리다. 네. 저도 어저께 애니버서리 지났는데 애니버서리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몇십 년 되신 거예요? 그건 따지지 말고. 아 그래도 얼마 알고 안 됐어요. 싶잖아요. 뭐 축하드리고 그만큼 10년, 20년, 30년, 40년 막 넘어가니까 이제는 뭐 그래서 옛날에는 애니버서리 때에 네. 날짜 잡아가지고 꽃 사가지고서 그 매니저한테 식당 매니저한테 막 이렇게 다 네, 만들어가지고 네, 멋있게 했는데 이벤트도 하시고. 이제는 그게 지나가서 솔직히 고백했죠. 와이프한테 사실은 내가 지금 전화를 해봤는데 이 파사디나 쪽에 옛날에 좋은 식당들은 네. 하필이면 왜 월요일날 다 문 닫지? 왜 문 닫아요? 아니 주말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다 닫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벌써 딱 포기. 내가 무슨 말인지 포기라고서 잠깐만 근데 대표님 예. 저희 분명히 세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애니버서리로 지금 들어갔네요. 그래서 그런 애니버서리 계신들 특별히 그런 분들이나 생일이나 벌스돈 되시는 분들 오시면은
세일보다도 더 세일. 드리겠다는 드리겠다는 그 말씀 얘기. 해주시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보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정신줄 놓고 있으면 또 얘기가 네. 오늘 가면 진짜 혼날 것 같아. 오늘 일단 러시아 갔다 왔고요. 러시아, 네. 잼택 하셔서 네. 내고가 가능하다. 그렇죠. 협상이 가능하다. 네. 내고가 아니라 두시면 반갑게 맞이해요. 네, 반갑게 그럼요. 맞이해 주시고 가격은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네. 오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다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건이 적게 되면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보석상에서 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네. 자기 마음에 맞는 물건이나 네. 자기 마음에 주머니 사정에 부합한 물건이 많지 않아요. 그럼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예. 잼택에 들으시면은 없는 것도 만들어 드리지만은 네. 현재 있는 것이 진짜 허름한 가격부터 엄청 비싼 가격까지 오.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 버짓이 만들어진 거에서는 찾을 수가 없으시면 그렇죠. 공장을 갖고 계시니까 그거에 맞게끔 디자인하고 제작을 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게 커스터마이즈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더 얼마나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버짓이 뭐 정말 뭐 지금 사정이 오르는 경기에 앉아서 500불밖에 없다. 근데 뭔가 이렇게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없는 것도 만들어주시는 얘기고 뭐 장사가 뭐 돈을 많이 벌으셨다. 그렇죠. 정우 씨 네. 시간 지켜서 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시간 잘 지키시고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빨리 끝내세요. 네. 끝내려고 그랬어요. 오늘 완전히 뒤집어졌죠? 아니 애니버서리 안 챙긴 지 몇 년인가라고 하시고요. 어제 한남체인에서 봤어요 대표님. 어제 한남체인에서 장 보셨나 보다. 예. 피라펜이 오늘 이야기가 다채롭네요. 오늘 이야기에 남는 건 내고가 가능하다. 그렇죠. 내고 가능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일단 됩니다. 오셔라. 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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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긴 얘기하고 났는데 남는 건 잼택이다. 잼택이다. 네. 내고가 가능하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323-733-2221입니다. 323-733-22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323-733-2221번이고요. 올림픽하고 웨스턴에 있는 갤러리아 마켓 몰이 있죠. 2층으로 가시면 잼택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가셔서 구경만 하셔도 맛있는 커피를 내어주십니다. 그렇죠. 가셔서 사랑방처럼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면서 보석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시고 보석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이게 또 왜 필요하신지도 이야기하시면 네. 정말로 또 없으셨던 아이디어도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요. 결혼하시는 분들, 뭐 리마인드 웨딩 하시는 분들, 뭐 네. 아이 돌잔치 등등등등 네. 필요하신 분들은 잼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잼택의 앤드류 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